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계속해서 제3과목 정리하자 6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정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 내용도 쉽게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한두 문제 정도 건들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용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품 3개 가지고 시험하겠죠? 당연히 그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이 몇 프로요? 97% 이상이면 됩니다. 화장비누 경우에는 건조 중량, 내용량을 한다는 거 기억하실 거고요. 만약에 기준치 벗어날 경우에는 몇 개요? 6개죠. 그래서 토탈 9개의 평균 내용량이 97% 이상이어야 하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어떨까요? 검출 허용 한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다양한 형태로 나올 겁니다. 1, 2, 3, 4, 5번 문항이 있는데요. 검출 허용 한도 올바르지 않은 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죠. 자, 디옥산 10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100 ppm 이하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들도 다 기억 암기하셔야 되겠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검출 허용 한도 물질 천연 화장품과 연계해서 다음과 같이 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풀어보시겠습니까?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을 제조하는 작업장 및 제조 설비에 세척제로 특정 조건을 가진 에톡시와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에톡시와 제조 과정에서 부산물로서 생성될 수 있는 유해물질로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정하는 검출 허용 한도 물질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디옥산입니다. 에톡시와 디옥산 꼭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계면활성제,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세척제로서 계면활성제가 있는데요. 아무 계면활성제가 안 되고요. 다음과 같은 특정 조건을 가져야 됩니다. 재생 가능해야 되고요. ECIC, LC 일종의 그 치사량이죠. 시험군에 있는 동물들을 절반 정도 죽일 수 있는 물질의 양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이 10 미그램 퍼 리터 이상일 그런 계면활성제고요. 또 생분해가 되는 그 생분해도가 70% 이상일 경우입니다. 28일 경과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톡시라 계면활성제는 추가적으로 전체 계면활성제 50% 이하고요. 에톡시라가 8번 이하인 경우 그리고 유기농 화장품에 혼합되지 않은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문항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그 기준에 나오는 미생물 한도가 있죠. 그 미생물 한도 중에 미생물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별표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화장품 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고시에서 별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미생물 시험 방법 중에 검체를 전처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검체 전처리에 대한 설명을 한번 문항으로 내봤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설명. 정답은 3번입니다. 검체 조작은 무균 조건 하에서 반드시 실시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 표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 별표 사항을 보시면서 한번 그 검토해 보시는 게 학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미생물 한도 시험 방법 중에 나오는 검체에 대한 전처리에 관한 사항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화장품은 여러 가지 제형들이 있죠. 그 제형에 대한 기준들은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나오는 그런 통칙의 그 제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제형이 액제나 로션제, 크림제, 오일제, 파우더, 고용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미생물 한도의 시험 방법 중에 검체 전처리 할 때 다음과 같은 보기에 그런 검체 전처리 방법은 어떤 제형에 해당되는 것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좀 한 번 더 꼬인 그런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죠. 정답은 5번 고용제입니다. 이 고용제나 또 파우더 같은 이러한 검체 전처리에는 보기와 같은 내용이 필요한데요. 굉장히 길죠. 이 중에 검체를 잘게 부수어서 반죽 형태로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파우더나 고용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골라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유통화재품 안전관리 시험 방법에 관한 거 더 내봤습니다. 미생물 한도에 관한 부분인데요. 총호기성 생균수 시험법 중에 그 호기성 세균, 즉 세균 및 진균수를 측정하는 시험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세균수와 진균수의 배양기간이 적합한 걸 고르는 건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세균수 시험법에 따르면은 그 배양기간을 적어도 48시간 세균수에서는 해야 되고요. 진균수는 5일 이상 배양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원료 포장재 관리입니다. 원료 포장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 고르는 건데요. 정답은 수급자 결정이죠. 원료와 포장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중요도 분류나 공급자 결정이죠. 발주 입고 식별 표시, 합격 불합격, 판정 보관 불출, 그리고 보관 환경 설정, 사용 기한 설정, 정기적 재고 관리, 재평가, 재보관 이러한 부분들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료 포장재의 선정 절차는 어떤 것이 옳을까요? 한번 골라볼까요? 정답은 2번인데요. 먼저 중요도를 분류를 하지요. 그런 다음에 공급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급자를 승인을 하고요. 공급자에 따라서 품질, 공급자가 제공한 원료 포장재에 대한 품질을 결정합니다. 그 이후에 품질 계약서를 쓰고요. 공급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되죠. 화장품의 포장재 정의에 대한 부분으로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 문제 한번 내봤는데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1차 포장재, 2차 포장재, 각종 라벨, 봉합 라벨 등 포장재에 다 포함되고요. 라벨에는 제품 제조번호 그리고 기타 관리번호가 기입되어 있어서 실수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라벨은 포장재에 포함해서 관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라벨은 별도로 분류해서 관리하지 않고요. 그리고 포장재는 단일 재료뿐만 아니고 복합 재료도 사용되죠. 입고된 원료나 포장재 처리 단계에서 그 부착되는 라벨 색상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볼까요? 바르게 연결된 것이요. 정답은 3번인데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검체 채취 전에 아무런 시험이라든지 기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때는 백색 라벨을 붙이고요. 검체 채취 및 시험 중인 상태에서는 황색 라벨을 붙이죠. 그리고 적색 라벨 경우에는 검체 채취 후 그 부적합됐을 경우에 붙이는 라벨이고요. 적합 판정 시에 그 청색 라벨을 붙이게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포장 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포장 지시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포장 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적합치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자, 정답은 5번인데요. 포장 작업 인원입니다. 뭘 필요하죠? 불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제품명, 포장 설비명, 그리고 포장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스트, 또 상세하게 포장 공정이 적혀 있어야 되고요. 포장 생산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 5가지가 포함되어야 될 항목으로 적시되어야 합니다.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도 반드시 숙지해야 될 사항인데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 중에는 또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것을 고르는 건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본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4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꼭 전문을 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중에 자, 5호와 6호를 살펴보겠습니다. 5호는 제조번호가 되어 있는데요. 제조번호는 사용기한하고 같이 쓰지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쉽게 구별되도록 써 기재 표시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개봉 후 사용기간 쓸 때는 더불어서 또 제조 연월일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동이 안 될 수 있도록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 표시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의 경우에 먼저 사용기한 과목에는 사용기한이라는 말을 쓰거나 또는 뭐뭐까지 등의 문자와 함께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기재 표시합니다. 다만 연월도 표시할 수 있는데요. 연월로 표시할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 표시합니다. 그리고 남목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인데요.
역시 개봉 후 사용 기간이라는 용어 문자를 쓰고요. 또 공공월 또는 공공개월 등을 조합해서 기재 표시합니다. 또 심볼로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심벌에서처럼 다음과 같은 뚜껑이 열려있는 표시와 거기에 12M이라고 돼 있으면 어떤 의미일까요? 개봉 후 사용기간이 12개월인 12개월 이내인 제품임을 의미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간도 같은 형태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그 관련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과 관련돼서 현재 그 제정고시 안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자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는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초과해서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정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즉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하는 화장품 내용물이 만약에 1년밖에 안 남아 있으면은 맞춤형 화장품 자체에 대한 사용기한 또한 1년을 넘지 않게 기재에 표시해야 된다는 의미죠. 다음 문제는 포장재 시험 방법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셨나 잘 모르겠는데요. 자, 한 가지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가 들어오면은 그 규격사에 따라서 검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 중에 이렇게 기능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 검사 중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검사는 시험 방법은 무엇인지 고르는 건데요. 화장품 용기 소재인 플라스틱, 유리, 금속, 유기 및 금속의 유기 및 무기 코팅막이나 도금층의 밀착성을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규정된 점착 테이프를 압착한 후에 떼어내서 코팅층의 박리 유무를 확인합니다. 본 방법은 크로스커트라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나머지 이런 시험 방법들은 대한화장품협회 그 사이트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국내 법령 내 그 자율규약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한번 숙지하는 의미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그 발췌한 포장재 시험 방법의 예시인데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품법과 약간 별 외에 포장과 관련된 법령에 관한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아마도 이번 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낮긴 한데요. 한번 참고로 알고 계시라. 포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품 영업자가 즉 화장품을 포장할 때는 환경부의 고시에 따라서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다음에 기억 니은에 적합한 용어를 적어 볼까요? 자, 화장품 유형 중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의 단위 제품별, 단위 제품이라는 것은 1회 이상의 포장한 최소 판매 단위의 제품을 의미하고요. 이 단위 제품별 포장 공간 기준은 15% 이하여야 되고요. 포장 횟수는 2회 이내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 화장품의 경우에는 10% 정도고요. 방향용 제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본장표는 환경보고 시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인데요. 약칭 제품 포장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들이 긴가민가 그 말이 이 말 같고 이 말이 그 말 같은 제3과목이었습니다. 용어는 친근하게, 문장은 속도감 있게 풀어내실 수 있겠죠?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하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